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나라는 핵심 진주는 육체 또는 뇌 속에 있는 것일까? 에고트릭에서 발견한 대답입니다. 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왜 그저 육체라고 할 수 없는지부터 가볍게 살펴보자면, 생존하려면 육체가 필요하다는 말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육체라는 말은 분명 다릅니다. 육체가 자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해서 육체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의 중요성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에고트릭의 작가 줄리언 바지니는 성전환 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과 육체는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전환 자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육체를 여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손쉽게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전환 없이 성적 혼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에고트릭에서의 표현대로 여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남자의 몸에 사는 것은 격려차에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육체가 특별히 성전환자들의 정체성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나 모델, 피아니스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긴밀하게 엮여있죠. 하지만 또 운동선수가 건강을 잃는다거나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다친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향으로 자아가 큰 변화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요. 성전환이나 운동선수의 경우는 두드러진 사례이긴 하지만 모든 자아는 시간의 흐름과 육체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생존의 필수인 육체는 개인의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전적으로 육체에 의해 정체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육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감정, 지각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생각이며, 이런 생각들은 육체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육체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체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생각, 느낌, 지각, 기억 등을 담당하는 게 바로 뇌이니까요. 눈의 기능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볼 때는 빛이 망막에 비치면 뇌가 이것을 가지고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이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누가 보는 걸까요? 눈일까요? 뇌일까요? 우리는 나라는 핵심에 마음의 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 이미지를 본다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시각이라는 지각과 분리된 독립적인 뇌 속의 작은 인간을 상정하는 것이죠. 그 작은 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호문쿨루스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호문쿨루스도 다시 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호문쿨루스의 뇌 속에도 또 다른 호문쿨루스가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 상상이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각과 독립된 자아를 상정하게 되면 끝이 없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 속에 뇌가 만든 이미지를 보는 존재 호문쿨루스의 뇌 속의 이미지를 보는 호문쿨루스의 뇌 속의 이미지를 보는, 이게 바로 호문쿨루스의 오류입니다.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신경과학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의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제어 장치, 즉 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진주 찾기를 단념했다는 사실이죠. 지각이나 감정 등 뇌의 영역이 어떻게 공조하여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지 신경학 및 심리학 교수인 토드 파인버그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내포위계라는 것인데요. 위계 질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들을 통제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비내포 위계죠. 우리의 자아가 이런 구조라면 가장 상위 계급인 주제어 장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내포위계에서 자아가 기능하는 방식은 유계질서의 가장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내포하고 있는 동심원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기능하지 않죠. 하위 계급이 없다면 상위 계급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뇌에 단일한 주제의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내포위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는 사실 지각이나 감정, 육체, 의식 등과 분리되어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뇌를 매개로 한 지각이나 감정, 기억들의 집합이 자아를 만들어낸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이번 이야기를 지난 영상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재미있나요? 인간을 영원한 영적 존재라고 믿는 저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 핵심은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이다 라는 현대 철학자 데릭 파핏의 정의를 기반으로 봤을 때 부활한 나를 여전히 나라고 하려면 나의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며 심리적인 연결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호문쿨루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 최후의 호문쿨루스를 진작부터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이유에 대해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실마리가 보이시나요? 나의 핵심 근원, 최후의 호문쿨루스인 포도나무가 영원한 영적 존재라면 그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는 한 나의 심리적인 연결과 지속성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